여러분,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며 혹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구 반대편 미국의 60대 시니어들은 올해 자신들의 여행과 여가를 위해 1인당 평균 1,137만 원이라는 거액을 기꺼이 지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경기 불확실성 따위는 그들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 마련한 집 한 채마저 자식들 사업자금이나 손주들 교육비로 내어주고 정작 본인은 곰팡이가 피어나는 좁은 단칸방에서 정부의 지원금이나 무료급식에 의존하며 쓸쓸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내일 당장 이런 비참한 고립의 늪에 빠지게 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빈 껍데기만 남은 채 서늘한 방바닥에 누워 누구의 전화도 울리지 않는 적막한 하루를 견뎌야 한다면 말입니다. 뉴스에서는 독거노인의 고독사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자식에게 재산을 다 넘겨주고 요양원 구석에서 눈물 짓는 노인들의 비극적인 사연이 끊이지 않습니다. 남의 일 같으신가요?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평생 일만 하다 늙어버린 분들이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단돈 10,000원 한 장 쓰는 것조차 벌벌 떨다가 쓸쓸히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지갑을 닫고 자식만 바라보는 삶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 잔혹한 현실은 곧 여러분 자신의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탓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치열했던 삶의 궤적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50대부터 80대, 여러분은 전쟁의 폐허와 보릿고개를 넘어 IMF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오직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버텨낸 분들입니다. 입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다 참아가며 낡은 구두 밑창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일하셨지요. 나라는 사람은 지워버린 채 오직 자식들이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잘 살기만을 바라며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희생 덕분에 오늘의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번듯하게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혹시나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빈곤에 대한 공포, 그리고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을 것 같다는 지독한 고독감은 결코 여러분이 인생을 잘못 살아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책임감 있게 헌신적으로 사랑하며 살아왔기에 남겨진 훈장과도 같은 상처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불안은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자식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아니 넘치도록 훌륭하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셨습니다. 이제는
상처받고 지친 여러분 자신의 굽은 어깨를 스스로 토닥여 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매우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면 돈을 아껴야 한다고요? 죽을 때 자식들에게 번듯한 유산 하나쯤은 남겨주어야 부모 노릇을 다하는 것이라고요. 이제 그 낡아빠진 고정관념과 생각은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쳤는데 노후 자금마저 자식을 위해 남겨두려는 그 어리석은 헌신이 결국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흉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내 몸 아픈 것은 진통제로 대충 때우면서도 자식이 집을 산다고 하면 노후의 생명줄과도 같은 퇴직금과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건네줍니다. 이것은 헌신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잔혹한 학대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미리 물려받은 자식들이 부모의 노후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는 환상에서 완벽하게 깨어나셔야 합니다. 돈을 움켜쥐고만 있는 것은 여러분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찍힌 잔고는 자식의 미래를 위한 비상금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인간다운 존엄성을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 쓰여야 할 당신만의 생존 자금입니다. 자식에게 헌신해야 한다는 강박, 늙으면 무조건 병원비만 모아두며 숨죽여 살아야 한다는 착각, 이제는 정말 끝내십시오. 여러분은 누군가의 뒷바라지를 위해 존재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눈부시게 행복해야 할 소중한 인격체입니다. 제 말씀이 단순히 듣기 좋으라고 하는 위로가 아님을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국 은퇴자협회의 통계를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60대 이상의 미국 시니어들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전년 대비 11.6%나 증가한 비용을 오직 자신들의 여행과 버킷리스트 실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화체험, 미식, 자연 탐방 등 나를 위한 테마 여행에 거액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노인 정신의학 전문의들과 심리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노년기에 자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은 단순한 유의가 아니라 치매를 예방하고 우울증을 막으며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강력한 예방의학이라고 말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의 가장 큰 사망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에서 기인한 질환들입니다. 국내에서도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에서는 시니어들을 위해 유리락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스스로 식단을 관리하고 사회적 교류를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노년의 행복과 건강은 자식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자신을 위해 투자하고 집 밖으로 나와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소비하는 주체로 나설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명백한 과학적, 통계적 사실입니다. 돈을 쓰며 활력을 찾는 글로벌 시니어들의 지혜를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만 합니다. 여기 완전히 다른 노후를 맞이한 두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평생 은행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70대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은퇴 후 받은 퇴직금 2억 원과 살고 있던 아파트를 아들의 사업자금과 딸의 전세금으로 모두 내어주었습니다. 자식들이 자리 잡으면 내 노후를 챙겨주겠지 라는 굳건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 선생님은 낡고 습한 다세대 주택 월세방에서 기초 노령연금과 지역복지관에서 배달해주는 도시락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명절에나 잠깐 들르는 자식들은 가난한 아버지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반면 60대 후반의 이 여사님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남은 재산을 절대 자식들에게 미리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신 평소 꿈꾸던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기 위해 거침없이 돈을 지불했고 매주 첼로 레슨을 받으며 동네 시니어 앙상블에서 활동합니다. 친구들과 맛집을 찾아다니며 아낌없이 밥값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자식들은 오히려 자신의 삶을 주도적이고 멋지게 즐기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더 자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김 선생님과 이 여사님 중 어떤 삶의 결말이 더 참혹합니까? 그리고 어떤 삶이 더 찬란합니까? 김 선생님의 착한 희생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이 여사님의 이기적인 투자가 그녀의 삶을 빛나게 만들었습니까? 선택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단 하나의 철학만을 새겨 넣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도 남의 시선도 아닌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나한테 돈을 쓰고 놀러 다니면 자식들 보기에 이기적인 부모 아닐까? 라며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길은 부모가 늙고 병들어 자식의 시간과 돈을 갉아먹는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며 건강하고 밝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웃으며 여행을 다니고 취미생활을 즐길 때 자식들은 부모에 대한 부양의 부담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철저하게 이기적일 만큼 자신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유산이자 배려입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빠로, 며느리로, 가장으로 살아오느라 진짜 나의 이름은 까맣게 잊고 사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족쇄를 끊어내십시오. 내 지갑 속에 있는 돈은 내 피와 땀의 결정체이며 오직 나의 행복을 위해 쓰여야 할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것에 티끌만한 죄책감도 갖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 자리는 그 누구에게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당장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어떻게 이 행복한 이기주의를 실천해야 할까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
당장 따라하실 수 있는 명확한 3가지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장 은행에 가서 오직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통장을 만드십시오. 내 전체 자산 중 일정 금액을 무조건 이 통장에 이체하고 이 돈은 생활비나 가족 경조사가 아닌 오직 나의 여행, 나의 취미, 나의 식도락을 위해서만 쓴다고 원칙을 정하십시오. 둘째,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수첩을 꺼내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 3가지를 적어보십시오. 미국의 시니어들처럼 거창한 해외여행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평소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의 예쁜 카페에 방문하기, 백화점에서 나를 위한 고급 코트 한 벌 사기, 낡은 냄비 다 버리고 예쁜 그릇 세트 장만하기 등 구체적이고 당장 실현 가능한 것들을 적고 내일 당장 첫 번째를 실행하십시오. 셋째, 혼자 집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고 나를 밖으로 이끄는 모임에 무조건 하나 이상 등록하십시오. 울산의 요리락 프로그램처럼 지역 주민센터나 문화센터에 가서 노래 교실이든 요리 교실이든 스마트폰 사진 찍기 반이든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하고 웃으며 밥을 먹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뇌를 젊게 만들고 일상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이 3가지를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은 참으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거친 세파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지켜낸 여러분의 주름진 손과 은빛 머리카락은 그 어떤 보석보다 고귀한 훈장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진정한 클라이맥스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젊은 날의 봄이 정신없이 지나갔고 중년의 여름이 뜨겁고 치열했다면 이제 여러분이 맞이할 노년은 모든 열매를 수확하고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물드는 여유로운 가을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남은 시간은 오직 스스로를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며 사셔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맛있는 것을 드시고 좋은 곳을 보시며 마음껏 웃으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차고 넘치는 분들입니다. 이제 인생의 무대 한가운데로 걸어 나와 찬란한 스포트라이트를 온 몸으로 즐기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오늘,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상으로 지혜창고였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